식중독에 걸렸어요. 와, 안 돼. 아빠 왔다. 아, 그래. 자, 놀고들 있어. 아이고. 오셨어요? 네, 여보. 아유, 피곤하네. 아유야. 별일 없었고. 별일이 뭐가 있겠어요? 태린이는 왜 이래? 너무 추워. 탐욕까지 덮고서 뭘 추워? 감기 아니야? 감기약 있어?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너 이리 와봐. 기침은 안 하는데. 헉, 어머, 열나네? 거봐, 감기 맞잖아. 빨리 감기약 가져와서 먹여. 아유, 봐봐. 아유, 불덩이네, 불덩이. 아이고. 괜찮아. 약 먹으면 괜찮아. 아빠, 근데 저거 치킨 아니야? 치킨 맞지? 치킨 먹을까? 그래, 야, 치킨 먹자. 치킨이다. 그래, 자. 혜린이는 약부터 먹고 치킨 먹자. 그래. 엄마 치킨 먹고 약 먹으면 안 돼? 안 돼. 약 먹고 치킨 먹자. 자. 아빠 최고지. 야, 하나 내놔. 싫어. 먼저 잡은 사람이 인자지. 빨리 내놔. 싫어. 아이고 진짜. 아까는 칩다더니 그냥 치킨 보니까 털털 나네. 빨리 내놔. 싫어. 야니, 빨리 좀 하나 줘. 하나 먹으면 되잖아, 이 녀석. 맛있다. 아유. 배 아파. 배가 왜 아파? 제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체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어쩐지 오늘은 닭 먹는 속도가 좀 느리다 했어. 아유,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감기 아니라니까 괜히 감기약 먹여가지고. 이거 먹으면 엄마 설사하고 토했어. 어? 얘 식중독 아니야? 식중독은 무슨 겨울철에 무슨 식중독이에요. 너 체한 거야. 이럴 줄 알고 엄마가 소화제 갖고 왔어. 자, 약 먹자. 약도 먹어? 너 설사하고 토한다면서. 추워. 아이, 거봐, 얘 감기라니까. 감기는 아니에요. 무슨 감기 걸렸는데 설사를 하고 토를 해요. 요즘 감기 장염이랑 같이 오는 건 몰라? 아, 감기 아니에요. 얘 분명 체한 거예요. 자, 약 먹자. 그렇지. 아하, 그렇지. 참. 그렇지. 아, 천천히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태린이? 다음 날. 지안아, 빨리 좀 나와라. 아빠 회사 가야 돼. 아니, 잠깐만. 당신도 빨리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추워? 나 너무 급해. 야야야야, 니들 뭐해? 순서 지켜. 아유 저런 온 가족이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첫 번째, 감기약을 먹어서. 두 번째, 다 같이 닭을 함께 먹어서. 세 번째, 상한 닭을 먹어서.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당신이 사온 치킨이 상한 거 아니에요? 닭을 방금 꺼내가지고 튀기는 거 내가 똑똑히 봤거든. 닭이 상했을 수도 있죠. 아니야, 닭은 하나도 안 상했어. 맨 처음엔 태린이가 아팠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다시 아프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정답은 바로 1번. 다 함께 닭을 먹어서. 다 같이 닭을 먹어서요? 네, 처음에 식중독은 태린이만 걸렸었는데 닭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감염이 된 거예요. 식중독이요? 겨울철에요? 네, 식중독 중에서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노로바이러스요?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예요. 특히 냉동, 냉장 상태에서는 몇 년씩 감염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몸이 떨리고 춥고 열이 나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과 함께 구토하고 설사를 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태린 친구가 어딘가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저렇게 다 같이 음식을 먹다가 감염이
된 것이죠. 아니 그런데 식중독은 여름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중독은 겨울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노로바이러스는 사계절 걸릴 수 있는 병이지만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름철 식중독균은 음식을 상하게 하는 특징이 있지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은 열심히 살펴보거나 맛을 본다고 해도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손 씻기 등 위생에 소홀해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사람들 간의 전염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손 씻고 다니라 그랬지? 아니, 겨울철이라 안 걸릴 줄 알았지.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는 균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겨울철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나? 아,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노로바이러스긴 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뜨거운 온도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섭씨 100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끓일 경우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이나 냉장실에 있던 음식의 경우라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보다는 뜨겁게 끓여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날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데워 먹는 등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치료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다행히도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면 2, 3일 안에 완치가 가능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행이다. 아, 그런데 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독감과 증상이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에 꼭 방문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겠죠? 네! 시간대 돌리기 삐뽀삐뽀! 돌아왔다! 자, 이렇게 춥고 열나고 구토를 한다 싶고 설사를 하고 싶으면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일단 병원으로 출발! 자, 가자. 빨리. 담요 덮고 그래, 빨리 와, 빨리. 체했어요. 우와! 헬레나! 유나야 너 그렇게 먹다가 체하겠다. 아, 사과가 맛있네. 체했나? 아이고, 아까 태연이 따라서 밥을 그렇게 급하게 먹더니 안 체하고 배겨? 그러게. 어때? 좀 내려간 것 같아? 모르겠어. 아이고, 체했을 때는 무조건 굶어야 돼. 안 되겠어. 얘 손 좀 따야겠어. 아유, 손 따는 거 아무 소용도 없어. 아니, 체했을 때는 그냥 토를 해야 된다니까? 토가 안 나오는데? 아, 이 토가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왜 당신은 자꾸 애한테 토하라고 그래? 아이, 그럼 뭐 어떡하지? 소화제를 먹여야 되나? 소화제도 이렇게 트름하게 한 다음 손을 딴 다음에 먹어야 돼. 아, 싫어. 아우 가만히 좀 있어. 그래야 쑥 내려간다니까. 오, 검은 피 좀 봐. 아이, 꽉 차 있네. 뭐 눌러서 짜서 나오는 피 같은데 뭘. 아니야, 검은 피 못 봤어. 이제 쑥 내려갈 거야, 유나야. 유나야, 트림이 좀 나와? 모르겠어. 아, 토해야 된다니까 당신은 진짜. 좀만 기다려봐. 이제 곧 나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태연아, 천천히 꾹꾹 씹어 먹어. 엄마, 나 이제 밥 먹으면 안 돼? 유나야, 아직 먹으면 안 돼.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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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먹은 후 속이 좋지 않았던 우리 친구가 갑자기 쓰러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손가락을 바늘로 따서. 두 번째, 토하지 않아서. 세 번째, 굶어서. 자, 이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아, 2번이요. 원래 체했을 때는 이 토를 해서 속에 꽉 차 있는 거를 다 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원래 체했을 때는 굶어야 되는데? 아, 바늘로 손을 따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 1번이요, 박사님. 아니야. 그나마 내가 손가락을 따서 괜찮아진 거야. 전 3번이요. 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답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정답은 바로 3번. 굶어서. 아니, 박사님, 이 체했을 때는 원래 계속 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굶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굶기보다는 죽이나 미음 같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것이 좋아요. 죽이나 미음은 소화가 잘 되고 물기가 많아 수분과 영양을 몸 안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죽이나 미음을 조금씩 자주 먹어주는 것이 좋아요. 또 토하거나 설사를 할 경우에는 탈수가 되지 않게 물이나 차를 계속 마셔주는 것도 좋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화불량이 생겼다고 무조건 굶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박사님, 우리 유나는 체했는데 왜 자꾸 소화불량이라고 그러세요? 네, 우리가 보통 체했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자, 그럼 체했다는 상황, 즉 소화불량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갑작스럽게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배가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을 때 보통 체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은 위가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해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의학적으로는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소화불량일 때는 열이 나지 않고 명치 부위가 결리고 답답하거나 아플 수 있는데요. 때로는 트림이나 메스꺼림, 뱃속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구역질을 하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화불량 상태는 위가 너무 움직이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움직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화불량 증상은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아, 이 체한 거랑 소화불량이 결국 같은 말이었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체한 상황, 즉 소화불량이 있었을 때 바늘로 딴다고 좋아진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따면 트림도 꺼욱하고 낫던데요? 소독을 하지 않은 바늘로 손가락을 따는 것은 세균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거봐. 손가락 따는 건 소용이 없다니까. 선생님, 근데 토하게 하는 거는 괜찮죠? 어쩔 수 없이 토해야 하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일부러 구토를 유도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는 구불구불 운동을 하면서 음식을 으깨고 부숴서 소화가 잘 되게 돕고 동시에 위산을 뿜어 음식물을 죽처럼 묽게 만들어 소장으로 보내는데요. 위산은 물론 구토할 때 생기는 압력 때문에 식도 점막에 상처가 나고 혈관이 찢어져 피를 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토해서는 안 됩니다. 네, 위의 운동을 정상으로 만들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억지로 구토를 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체했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이나 미음을 조금씩 먹어주고 맵고 짠 음식처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체한 증상이 낫지 않는다면 위장관 운동 촉진제나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약을 먹어서 위의 운동과 소화를 돕도록 하면 나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체했을 때는 소화제부터 먹어야 되겠네요. 네, 소화제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화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 음식을 먹을 때는 규칙적으로 천천히 적당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는 경우에는 단순한 위 운동 장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체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겠죠? 네. 시간 되돌리기 삐뽀삐뽀. 끓었다. 자, 먼저 체온을 재서 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열이 없다. 그럼 열이 없으면 소화제를 하나 먹고. 자. 천천히 먹어, 천천히. 우리 당분간은 소화 잘 되는 죽이나 미음을 먹도록 하자. 알겠지? 아유, 이제부터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세제를 먹었어요. 아이고. 지은이 엄마는 알려주려면 일찍 좀 알려주지. 응? 그니까 이거를 세탁기에 넣으면 뻥 터지면서 안에 있던 세제가 나온다 이거지? 좋네. 어머, 어머, 시간이 벌써. 어머. 아이고, 참. 한 입만, 한 입만. 싫어, 넌 아까 전에 먹었잖아. 한 입만 먹고 나 주라, 응? 나 한 입만. 싫어, 저리 가. 아, 삐져왔어. 젤리다. 젤리가 있어? 맛있겠다. 나 한 입만. 맛있겠지? 응. 알다. 맛이 왜 이래? 어머, 너 지금 뭐 먹은 거야? 태연이 젤리 먹었는데요? 이거 세제야. 이걸 먹으면 어떡해? 뭐? 세제를 왜 먹어? 태연아. 젤리인 줄 알았단 말이야. 아니, 이게 세제야? 아, 요즘 새로 나온 거 있거든. 이거 어떡해. 안 되겠다. 응? 자, 태윤아, 여기다 토해. 아이, 토는 무슨. 세제를 아무 데나 두면 어떡해. 그리고 애 억지로 토하게 하는 거 안 좋다는 거 못 들었어? 그렇다고 몸에 계속 둘 수는 없잖아. 빨리 토해야지. 그냥 두기는 물을 먹어가지고 오줌으로 빼내야지. 자, 기다려봐. 그걸 언제 빼내? 자, 태윤아, 손가락이라 넣어봐. 억지로 토해, 빨리. 안 나와? 어떡해. 억지로 해봐. 아이, 억지로 토하게 하는 거 안 좋다니까. 자, 태연아, 우리 물 먹자. 그래. 아유, 물 먹으니까 지금 더 기침이 심해졌잖아. 토해야 된다니까? 기침하면 더 좋지 뭐. 안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을 먹어서 오줌으로 빼내야 된다니까, 자기야. 그걸 언제 빼내고 있냐고, 그러니까. 토하게 하는 건 안 좋다고요. 물을 마셔야 된다니까. 자, 태연아, 물 더 먹자. 쭉쭉쭉. 더. 기침하잖아. 괜찮아. 더. 태윤아! 젤리인 줄 알고 캡슐형 세제를 잘못 먹은 우리 어린이가 생명이 아주 위험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토하게 해서. 두 번째, 물을 마시게 해서. 세 번째, 등을 두드려서.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등 두드리게 한 거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기가 태훈이 억지로 토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정답은 1번이요. 아니야. 제대로 토하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괜히 물을 마시라고 해가지고. 정답은 2번이요. 자기야, 물을 마셔야 몸속에 있는 세제가 밖으로 배출되지. 억지로 토하게 해서 그런 거라니까. 정답은 1번이요. 저는 2번이요. 네, 1번, 2번이 아주 팽팽한데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1번, 토하게 해서. 거봐, 맞지?
네, 캡슐형 세제는 일회용 세탁 세제인데요. 그 모양이 젤리와 같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무심코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캡슐형 세탁 세제에는 세탁 효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일반 세탁 세제에 비해 더 많이 농축되어 있어 삼키게 되면 심각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세제가 묻게 되면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씹거나 삼키는 경우에는 심한 구토, 호흡곤란, 식도 화상, 심지어는 혼수 상태의 사망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제를 삼킨 경우 당황해서 토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토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일부러 토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에 있던 물질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식도에 상처를 내기도 해 위험하지만, 이때 세제가 기도로 들어가 폐로 흘러가게 되면 기관지와 폐가 손상이 되어 기침과 호흡 장애가 발생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머,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구나. 박사님, 근데 물은 마셔도 돼요? 네, 캡슐이 식도에서 터지게 되면 위에서 터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기 전에 물을 약간 마시는 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빠른 시간 안에 응급실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급실에 갈 때는 어떤 종류의 세제를 얼마나 먹었는지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세제를 들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처럼 세제를 삼키기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세제는 이런 비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터지면서 눈이나 얼굴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캡슐용 세제를 입으로 뜯다가 얼굴이나 눈에 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입안의 세제를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흐르는 물로 얼굴을 씻어내요. 눈에 튀었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15분 정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독용 세제를 마셨을 경우에는 분비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도로 분비물이 들어가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하고 눕게 해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튄 세제는 빨리 씻어내야 하고 입 주위나 얼굴, 그리고 입안까지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젤리와 비슷한 캡슐형 세제가 있다는 거 이번에 알게 되었죠? 네. 이제부터 캡슐형 세제를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죠? 네. 시간 되돌리기 빙법빙법! 자, 얼른 화장실 가서 손이랑 얼굴이랑 입이랑 씻고 오자.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세수를 한 다음 입안은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 씻었어. 씻었어? 자기야, 빨리 응급실 갈 준비하자. 그리고 어떤 세제를 먹었는지 알려줘야지. 그렇지. 자, 다 같이 응급실로 출발! 괜찮아, 태훈이.